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맨날 아파트 이제 분양 이것만 가지고 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가끔씩 하는 우리 그 보너스 게임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홈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담사 홈페이지 같기도 하고 퀄리티 봐서는 여기 신영지엘에서 하는 그 메인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오리지널 홈페이지라고 자신을 못 하겠어요. 예, 다른 데 찾아봐도 잘 없고 그래서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두 개 블록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블록, 3블록 땅에 1, 2단지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 여기는 66세대 66실, 예, 오피스텔이니까 66세대가 아니라 66실, 그리고 여기는 99실 해서 이제 전용 84 타입으로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용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뭐 청약홈에서 오피스텔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청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예, 전매 제한이 없이 그냥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아파트 대신해서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역할을 하면서 전매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뭐 보너스 게임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온 이미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 해상도 예, 그래픽이 조금 깨지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죠. 전매 가능한 부동산 상품 84 제곱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뭐 별내역 도보 10분 거리 10분 거리까지는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DTX랑 8호선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지 옆에 바로 업무지구, 상업지구에서 있기 때문에 뭐 꼭 이거 아닌다 할지라도 서울 쪽으로 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찾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영지웰 뭐 브랜드 뭐 나쁘지 않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고 막 이런 거 뭐 다 따져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를 하는 이유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실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좀 청약을 많이 하고서 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보고 있는 건데 인기는 많은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뭐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보고 할 정도니까. 자, 여기 갈매동 512, 516번지 있고요. 자, 지하 2층서부터 지상 10층.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집 앞에도 그 현대벤처빌 자한동에 있기 때문에 그 좀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는 800세대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굉장히 큰데 여기는 뭐 66실, 뭐 99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상업시설은 뭐 밑에 커피숍, 뭐 패밀리마트, 예, 마트 이런 거라 해서 35개 정도 이제 들어가고 뭐 밥집이나 뭐 도시락집 좀 들어갈 거고 뭐 주차는 241대 그래서 뭐 조금 예, 괜찮긴 합니다. 일단은 오피스텔로 나와 있지 뭐 도생이나 뭐 다른 어떠한 뭐 다른 별도로 해서 예, 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건축 면적이나 뭐 대지 면적 보시게 되면 일단 좀 조그맣죠. 예, 아무래도 예, 땅이다 보니까 근생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가 1, 2층에 뭐 상가 정도 좀 들어가겠죠. 뭐 한 1층 정도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뭐 6개, 29개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35개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512번지냐 516번지냐 해서 이제 뭐 두 군데 다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모로 봐서는 516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3블럭 예, 아무래도 이제 99실이 있고 상가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다 고근방이고 예, 다 역세권이고 해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1블럭일 것 같고 이게 2블럭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또 보시자고요. 예. 자, 오피스텔 근생 나와 있고 뭐 이거는 면적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예, 1차, 2차 두 동짜리긴 한데 이제 이게 조금 작죠.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상가들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볼 건 없고 입지 환경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경춘선 별내역 그리고 이제 8호선 예정 GTX 예정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 별내 신도시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산도 이제 지하철역 뚫리게 되면 거기도 이제 괜찮을 것 같죠. 예 그리고 3차 3기 신도시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사실 왕숙도 그렇고 서울의 동부권 쪽으로 해서 나가는 요쪽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신도시 개발권, 뭐 이마트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 주변에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상권들이 좀 이제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괜찮고, 예. 요거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전매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서울이랑 가깝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없다. 일단 무조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두 개 단지 나와 있고, 별내역까지 한 뭐 250m 정도니까 내가 봤을 땐 당연히, 예, 10분 정도까지 해서 걸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데보다도 입지는 좀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지식산 유통센터 여기 가는 길이 이제 다 여기 통과를 해야 되는 길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이제 지산을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수하게 지산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실이랑 같이 오피스 있죠. 오피스랑 같이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산만 받기는 좀 어렵고요. 관계자라고 할지라도, 예, 그건 좀 어렵고 사실. 예. 자, 일단 내가 봤을 때는 현재 나오는 게 내일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공고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두 개의 블럭에 다, 예, 그 청약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죠? 예,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단지, 평면도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차가 위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차, 크게 나와 있는 거, 2블럭, 3블럭,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ABCD가 있고 84T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TA는 아무래도 이제 테라스 의미하는 걸 거고요. 66실, 99실 분양권 전매 가능. 자, 평면도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한 개 군에만 청약을 하게 가능할런지 아니면은 8개 군에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TA 타입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 예, 하나가 좀 더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밑에는 84 타입으로 해서,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84A 타입이고 84TA 같은 거 테라스는 이제 위에가 최상층이겠네 보니까, 그죠? 복층으로 해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요만큼의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일 것이고, 근데 이제 요거 높이가 뭐 한 1.2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예, 쓰기가 좀 어렵고, 여기는 애들 키우는 사람, 애들 뭐 놀이터지 뭐 사실, 예, 여기서 무슨 뭐 영화를 보고 뭐 바에서 뭐 한잔 하듯이 뭐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예. 이제 저희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45세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도가니가 안 좋기 때문에 아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여기서 맞춰서 그냥 보면 되지, 그죠? 여기서 가까운데, 그죠?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렇게 꺾여서 나와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러면은 테라스가 이제 조금은 아쉽죠. 근데 양방향으로 해서, 예, 조망이 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는 좋은 점이고, 이게 좀 정사각형으로 해서 좀 넓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뭐 썬베드도 갖다 놓고 좀 하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거의 뭐 그냥 복도지 뭐 사실, 예, 외부 복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타워형 구조, 예, 일반적인 요거 포베이 판상형이랑 구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아니고 그냥 파우더룸 공간이 조금 하나, 예, 여기 있는 거고, 화장실 있고 뭐 양창은 아니고, 예, 애들 방 2개 있고 딱 그 정도 수준이네, 그죠? 84T, AB, 예, 이렇게 해서 4가지 타입이고, 나머지 이제 84C 그리고 84TC, 이제 여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예, 이렇게 사선 구조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학을 띱니다. 일단은 안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굳이 여기에 아파트처럼 꼭 당첨을 돼야 된다, 이제 꼭 그런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조망이 다 나가고, 예, 햇살 다 들어오고 그런 거는 뭐 포베이 판상형으로서 좋기는 하지만은 각도가 꺾여져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가 거의 청약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분양권 시장에서도 여기에다가 뭐 피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지죠. 예, 다른 거 AB 타입이나 뭐 다른 거 타입에 비해서 온전한 애들 일단은 이런 데로 해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9세대, 1세대 이렇게씩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84D나 TD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장 노멀한 공간으로 해서 이제 교범대로 만들어 놨고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예, 가능하죠. 이게 뭐예요? 에버랩스에서 우리 거 수업 예, 매번 일요일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통풍이 되는 공간이 주방에 없지요. 예, 주방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맞은편에 창문, 그러니까 마통풍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주부님들이 외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 마통풍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뻥 뚫려져 있네. 뭐 다른 칸막이나 있는 게 아니고 예, 요거 하나 그냥 있고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예, 이 높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곰곰은 좀 자세히 뜯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는 84A 같은 경우는 이게 없구나. 역시 마통풍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로 봤을 때는 84D 그리고 TD CD 할 때 D 아까 밑에서 봤었던 예, 마통풍이 가능한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오피스텔은 마통풍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경우를 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도 한 10개 중에서 하나 볼까 말까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그 소형 아파트랑 동일한 왜 소형이라고 썼냐면은 84 타입은 사실 59 타입이랑 그러니까 24평짜리 아파트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쓴 거고 이게 이제 거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뭐 대출도 다 잘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마통풍이 되는 구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돼요. 이거는 일단은 주택법을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예,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은 뭐 북향 쪽으로 해서 나갈 거고 얘네들은 뭐 남향, 동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또 다른 예, 공간들이 지어지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피스텔 평면도를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한데 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9세대짜리 84D로 그리고 한 세대짜리에서 84TD로 해서 이게 몰리게 되면 사실 그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32개밖에 없고 하는데 원체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청약을 하게 되면은 10만 건 정도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뭐 청약 증거금이 1,000만 원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근데 뭐 인터넷 청약으로 한다든지 청약 증거금이 뭐 2, 30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하다 못해 뭐 무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아마 무료가 될 것 같아요. 청약 증거금이 없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장 접수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전 의향서 같은 거를 많이 제출했었었는데 이게 사전 의향서를 다 받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접수로 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줄 세우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조금 기분이 상당히 다들 언짢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날씨가 좀 안 좋고 예, 월요일하고 화요일도 영하의 날씨에 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10,000건 정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경쟁률은 뭐 무지하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몇천 대를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예, 그냥 좀 편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하던 대로 갑자기 이제 현장 접수로 바뀌어 버리면서 조금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만 건까지 뭐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방문 접수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대 몇이 나올런지는 솔직히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의 예. 그래서 가봐야 되는 문제고 뭐 몇 대 몇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대책은 좀 세워놓은 상태니까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예, 편의를 그리고 이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게끔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5구짜리랑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포항은 제가 여기도 뭐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느라 이제 그랬던 거고 별내 여기 주변에 뭐 매매 전세 월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별내역 있고 예, 여기 쪽에 들어가는 예, 그런 걸 것 같고 여기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한 지 이제 5년 차 되는 아파트라 예, 자리가 잡혔을 텐데 이거 이제 84 타입인데 이렇게 해서 8억 4천이라고 해서 이제 보기엔 좀 그렇고 전용으로 해서 보게 되면 7억 8천이면 한 8억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작은 평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큰 평수라 조금 금액이 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도 조금 뭐하고 좀 더 뒤로 한번 가볼까? 98? 아 이것도 그럼 74인데 저는 59 타입으로 나온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59 타입으로 해서 102 타입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도 안 되고 아 비교 대상군이 조금 그렇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전용 69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59 타입이랑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뭐 한 6억 5천이나 7억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예. 이 근방에 나오는 것들이 땅값 자체가 일반 주거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 아파트랑 비교를 하기는 사실 조금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요건 이제 최신형 아파트는 아닌 예, 최신형 오피스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적당한 것을 비교군을 찾기는 조금은 어렵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원하는 금액대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나와도 뭐 지금 거의 뭐 업자분들도 불법 전매 같은 건 안 하고 다 합법적인 전매 제한이 가능한 거 민간임대 분양 뭐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예, 적은 면적으로 해서 적은 호실 나온 걸로만 해서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아니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포항까지 내려가긴 좀 그렇고 뭐 완전 지방까지도 가기는 사실 좀 어렵죠. 기름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민간임대 분양이 지금 또 예정이 잡혀져 있는 게 없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다 이쪽으로 해서 수도권 일정상 분양 일정상 이쪽으로 해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시는 것은 일요일 저녁 9시 예, 유튜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고문까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